좋아요, 구독. 마스터님, 일단 지금 잔고가 조금 더 늘어나야지 이 주식시장이 다시 좀 떨어지지 않을까, 약간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아직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높지 않다라고 평가를 한 건데, 마스터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요거는 일단은 해외 선물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네. 해외 선물 관련된 것만 일단은 거의 대부분 말씀을 드리는데, 요거 한 가지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네. 비트코인과 음. 다른 알트코인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뜨고 있는데, 네. 여러분들 국내 주식 혹은 뭐 해외 주식은 차치하고요. 국내 주식 여러분들 요즘에 어떠신지 조금 제가 되묻고 싶어요. 많은 자금들이 일단은 코인 시장으로 넘어간 게 맞고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을 위시해서 그 네. 밑에 사실은 알트코인들까지 전부 다 지금 굉장히 급등세를 일단 보이고 있고, 거기에 자금이 굉장히 조금 많이 늘어났는데, 한 가지 조금 말씀을 드리자라고 하면, 신용잔고 및 우리가 반대매매 당한 이제 매물이 지난주에 코인 시장에서만 1조가 넘습니다. 1조라는 돈이 그냥 날라갔다.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한 달 동안 한 6조 정도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1조 정도 이제 다 날라갔다라는 얘기는, 지금 코인 시장 급등하면서 거기에 달라붙은 소위 이제 개인 투자자들을 지금 털어내는 시기이다. 이거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조금은 가능성이 있는 시장이 그 시장일 수가 있다, 단기적으로.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사실은 자금의 문제거든요. 우리가 채권과 주식이 반대되는 개념은 명확합니다. 왜냐? 여러 가지 기본적인 것들이 있지만, 주식 시장이 그 돈 쏠림 현상이거든요. 주식 시장에 돈이 쏠리면 채권 시장에 돈이 좀 빠지는 게 맞고요. 채권이 괜찮다라고 싶으면 주식 시장에서 빠지는 게 맞는데, 한 5년 전, 5년 전부터 이게 조금 양분화됐던 것이 3분화가 됐다, 3분할이 됐다라고 일단 보시면 돼요. 주식, 채권, 그리고 지금은 코인 시장이 굉장히 좀 많이, 어쩔 수 없이 뭐 코인이 진짜 화폐냐 아니냐, 화폐 대용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좀 차치하고, 정말 이제 굉장히 큰 시장이 됐기 때문에 3분할을 일단 해서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 자금의 이동은 지금 어쩔 수 없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조금 관계받고, 거기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 시장에 어떤 자금이 수급이 조금 딸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를 두 가지로 일단은 좀 나눠봐야 됩니다. 자금의 쏠림으로 인해서 암호화폐 시장에 있었던 이 자금들이 어느 시장으로 향후에 가느냐의 문제,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물론 이제 그 저번 주에도 제가 일단은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의 GDP가 굉장히 수정치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2% 가까이 일단은 나오고 있죠. 2%면 굉장히 좀 좋은 수치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국가 경제가 2% 뜬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좋은 수치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기업 실적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크게 나쁜 기업들이 지금은 없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릴 거기는 한데, 물론 금리 인상 시기에는 원래 주가가 내리는 게 상식적인데, 지금 한 20년 동안의 어떤 데이터를 보면 금리 인상 시기에 주가가 쭉 오르는 게 일단은 맞았거든요. 자,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도 제가 이따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리 동결 시기에 일단은 기업의 실적들의 호조,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의 반영,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굉장히 조금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었다. 자, 차트 분석할 때, 네. 기술적 분석할 때 다시 한번 일단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르는 거는 시장 참여자들이 오른다라고 예상을 하고 그걸 행동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오르는 건 우리가 일단 인정을 해야 하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대비할 것은 어디가 일단 고점이 될 것인가, 어떤 모멘텀으로 시장이 하락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근데 그 해답은 제가 2년 동안 여러분들한테 일단은 드렸습니다. 자, 실전 매매에 관해서 제가 설명을 일단 드리면, 지금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매수 방향으로 가시는 게 굉장히 조금 떨리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차트 잠깐 보도록 하죠. 네. 일봉만 그냥 간단히 봐도 돼요, 여러분. 일봉만 간단히 봐도 여기 보시면, 자, 여기서 보시죠. 2023년 10월 달부터 굉장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걸 좀 더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코로나 이후에 2023년 초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다 이거예요.
제가 여기에 관해서 심리에 관한 것도 조금 말씀을 드렸었죠. 어떤 심리냐? 매수 방향일 때는 네. 시장이 굉장히 크게 오를 때는 오히려 우리 어떤 일반 분들이 돈을 많이 못 버신다라는 거죠. 왜? 사람의 심리는요. 아, 요만큼 정도 올랐으니 이제는 좀 내리겠거니. 이걸 굉장히 차트를 조그맣게 봐서 이 정도죠. 차트를 굉장히 크게 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에 뭐였냐면요, 여러분. 네. 자, 2023년. 자, 요 정도 크기였어요. 여기에서 일단은 여기 올랐습니다. 여기에서 여기 올랐거든요. 그리고 조정을 받았어요. 여기에서는 누구나가 다 그런 생각을 하죠. 아, 조정을 받고 다시 제자리를 가겠거니. 여기에서는 봉우리가 굉장히 크게 보이지만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길게 늘어뜨리면 이 작은 봉우리가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시점에서 보는 것과 지금에서 이 시점에서 보는 것은 굉장히 천차만별이거든요. 자, 따라서 우리가 시장이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할 때는 아, 이 정도 올랐으니까 이제는 내리겠지 해서 오히려 매수 포지션을 잡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실수를 하시는 건 매도 포지션을 잡으셔서 버티다가 이제 마진콜이나 이런 걸 전부 다 당하시는 거죠. 그런데 2023년부터 현재까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어요. 자, 그러면 중장기로 가시는 분들은 매수 방향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왜요? 아, 이 정도 올랐으니까 많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팁을 좀 하나 드리면 그렇게 매수 방향으로 들어가기가 어려우시면 매수는 그냥 과감하게 포기를 하십시오. 어떤 변곡에 의해서 분명히 기본적 분석이 먼저 일단은 체킹이 될 건데 어떤 모멘텀에 의해서 이게 매도 방향으로의 변환이 일어날 겁니다. 그 변환이 일어나고 그 변환이 확인되고 그 변환이 안전하다 싶을 때 그때 충분히 여러분들이 매도 포지션을 잡으셔도 어떻게 됩니까? 제가 선을 그어드리면 자, 여기에서 최소한 여기까지죠. 2023년 최하단까지 여기까지의 룸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다. 이해되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틱수만 쳐도 8,000포인트니까 3만 틱이 넘거든요. 3만 틱. 저도 3만 틱을 먹어본 적은 없습니다. 예, 저도 3만 틱. 제 기록, 저도 이제 추세를 타는 사람인데 제 기록이 아마 제 기억에 한 8천 틱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3만 틱이란 엄청난 지금 틱수가 일단은 남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 롱 포지션 보시는 분들이 원래는 매수 보시는 게 맞고요. 네. 매수 롱 포지션을 보신다라고 하면 근데 나는 좀 두렵다 하시는 분들은 매도 변격점에서 일단 여러분들 여기에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뭐 제가 주식 전문가 딱 집어서 주식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주식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오른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여러분들 요거를 일단 아셔야 돼요. 주가가 어느 정도 오를 수는 있는데 네. 미국이 지금 가장 당면한 큰 과제 중에 이제 인플레이션 있고 당장 이제 이번 주에 CPI 발표가 나죠. 네. 인플레이션 있고 거기다 금리 인상 발표, 금리 인상, 동결, 금리 인하 이슈 있고요. 그리고 일단 금리 인하에 관한 것들은 여기에서 모두 반영이 됐다고 보는 게 일단 보편적인 거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 어떤 모멘텀에 의해서 시장이 밑으로 빠질지 사실은 뭐 한 세네 가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포인트만 일단은 잘 여러분들이 생각하셔가지고 제 방송 많이 들어보시는 분들은 그 포인트, 노동지표에 대한 포인트 같은 거 제가 주말 특강에서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포인트만 일단 잘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기본적 분석과 시장 매크로, 시장에 관한 것들을 아시기 위해서는 일단 성경 선생 방으로 들어오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노란 톡방으로 일단 들어오시면 제가 내일 또 공개 방송 하지 않습니까? 공개 방송 때 기본적 분석도 많이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마스터님께서 차트 통해서 분석을 해주신 것처럼 넓게 좀 볼 수 있었더라면은 더 큰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고 혹은 없어도 되는 그런 손실을 막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러한 방법들 다 노란 톡방 들어오시게 된다면 마스터님께서 숲을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슈를 풀이를 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지표들이 발표됐을 때 바로바로 알려주시면서 방향성을 잡아주시기 때문에 지금 바로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노란 톡방
톡방 들어오시게 된다면 전문가님께서 매주 화요일마다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진행해주고 계십니다. 오전과 오후 두 번에 걸쳐서 방송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링크를 받으시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야지 받으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지금 노란톡방 활짝 열려 있을 때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이슈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이슈도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두 번째 이슈와 관련해서는 이 금리가 주식시장 그리고 미국의 경제 성장과는 큰 연관이 없다라는 주장을 펼친 이 기사였는데 그 안에서도 이 블랙스완의 충격은 조금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말미에 좀 이런 말들을 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고 왜 이런 주장을 한다고 보고 계실까요? 뭐 주장은 아무나 할 수 있으니까 금리 인하 없이도 증시 급등 가능하죠. 그죠? 금리 상승 시에도 주가가 지금 증시가 지수라고 제가 그냥 표현을 할게요. 지수가 이제 급등을 했죠. 혹시 이제 PPT 화면 볼 수 있으면 제가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여러분들 요거를 제가 조금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 요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요거 일단 제가 상식적으로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상식적으로 자, 금리를 인상을 하면 그죠? 금리를 인상하면 지수가 어떻게 될까? 라는 거거든요. 지수. 네. 굉장히 중요하죠. 지수라는 게. 금리가 인상이 돼요. 금리가 인상이 되면 기업들이 대출을 많이 안 한다. 예,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요 경기 사이클.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을 이제 낮추기 때문에 기업들이 뭡니까? 대출도 안 하고 신규 대출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대출 연장도 안 할 것이고 투자도 안 할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투자했던 자금을 다시 이제 회수를 할 것이고 등등 안 좋은 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금리 인상 기에는 뭡니까? 지수가 낮아지는 게 상식입니다. 맞죠? 예, 여기 상식이에요. 근데 최근 요건 이제 제가 주말 특강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고 일부에서는 많은 수에서는 금리 인상 시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지수가 올라간다라고 주장을 하는 분도 계세요. 하는 분도. 근데 데이터상으로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요. 금리 인상을 하면 지수가 내려가는 게 아니고 금리 인상을 하면 지수가 올라가는 게 요게 데이터상으로 맞기는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일단은 보여드릴게요. 뭐냐면 네. 자, 최근 약 15년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15년 동안 금리를 인상을 했을 때 우리가 지수가 내려가지 않고 올라가는 경우가 다수였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그죠? 예. 자, 요거는요. 제가 명확하게 일단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과 그때는 다르다. 요 한 줄 요약입니다. 이게 지금과 그때는 다르다. 이 영화 제목이잖아요. 네. 예.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이런 거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 제가 왜 15년이라는 거를 좀 강조를 했을까요? 15년. 15년에서 한 20년 정도의 데이터를 실제로 보면 금리 인상 시기에 지수가 올라갔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20년 전으로 일단 우리가 한번 되돌아가 볼까요? 20여 년? 20여 년 전에 여러분 뭐 있었어요? 미국에서. IT 버블이 있었어요. IT 버블. 무슨 닷컴이라는 회사 명만 가지고도 수십억씩 대출을 땡기던 시대. 그죠? IT 버블. 그리고 2000년에 뭐가 있었습니까? 9.11 테러 있었죠? 그리고 이라크 전쟁이 있었습니다. 중동 전쟁이 있었죠. 자, 제가 요거를 왜 얘기할까요? 그리고 2008년, 2009년, 2010년경에 뭐 있었습니까, 여러분? 리만 브라더스 사태 있었어요. 미국의 모기지론 사태가 있었죠. 자,
이때 어떻게 됐습니까? 지수 올랐어요. 왜 지수가 올랐을까? 물론 이제 이슈가 있을 때는 지수가 조금 폭락을 하는데 그 다음에 바로 반등합니다. 그리고 지수 오릅니다. 왜 올랐을까요? 자, 지수가 언제 올라요? 돈을 투입하면 오릅니다. 그죠? 무슨 얘기냐? 자, 어떤 이슈가 터집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중앙은행에서 가만히 있나요? 아니죠. 이슈 터져요. 그래서 경기가 좀 어려워질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요? 돈을 풀어요. 돈을 푸니까 뭡니까? 간단하게 지수가 오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돈을 푸니까. 자, 금리 인상 시기에는 뭐예요? 지수가 밑으로 내려가는 게 맞아요, 이론적으로. 근데 금리 인상 시기여도 시장에 돈을 풀어버리니 지수가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오해라고 제가 항상 표현을 하는데, 자, 정리를 해드리면 오해. 자, 금리 인상 시기에는요, 금리 인상이 되면 이론적으로 지수가 하락을 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 요게 뭐예요? 요게 원칙이에요, 원칙. 원칙인데, 원칙에서 어긋나는 건 제가 항상 뭐라고 얘기했어요? 변수 처리하셔라. 그러니까 경제는 어려운 게 아니고 헷갈리는 거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여러분들이 원칙만 딱 정립을 하고 계시고 그 이외의 거는 그냥 변수 처리하시면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원칙대로 대응하시고 이게 맞는 거고 이거하고 반대되는 일이 있으면 그것만 변수 처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때는 뭐예요? 최근 20년 동안은 금리 인상 시기가 있었어도 이때는 뭡니까? 헬리콥터머니라고 해서 시장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지수가 오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딱 명확하게 입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금리 인상을 하면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금리 인상을 하면 상식적으로 지수가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왜 최근 20년 동안의 데이터는 주가가 오를까, 지수가 올라갈까? 아, 이거 헷갈린다.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이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미국 정부에서 시장에 돈을 뿌렸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게. 아시겠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하자라고 하면 지금은 뭐예요? 긴축을 일단은 쓰고 있죠. 그죠? 미국 중앙은행에서 긴축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화 정책으로 뭡니까? 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일단 하고 있는 상황. 자, 근데 지수가 지금 또 오릅니다. 지수가 또 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 정부에서 돈을 막 갖다 푸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물론 이제 막 갖다 푸는 건 있습니다, 여러분. 지수가 오르고 있다. 이건 뭐예요? 변수 처리하시면 된다. 이 변수는 제가 지금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는 있는데 향후에 한 2, 3년 정도 있다가 여기에 관해서 또 뭡니까?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이게 또 왜 지수가 올랐느냐에 관해서 여러분들한테 명확하게 그때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지금 제가 몇 가지만 일단은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선반영이라는 거죠. 선반영. 첫 번째. 선반영. 금리 인하에 대한 선반영. 최근에 이제 지수가 올라가는 한 1년 사이에 그 금리가 동결이 되고 미국 경기가 괜찮아지고 표면상으로 지표가 괜찮아지고 거기에다가 뭡니까? 최근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작년 12월에 파월이 일단은 발언을 한 거에 대한 기대 심리에 대한 선반영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일단은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경기가 반등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 심리.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좀 첨언을 좀 드릴 게,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노동시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잖아요. 그렇죠? 예. 2년 전부터 실업률과 이 노동시장을 굉장히 주목해야 된다라고 제가 외친 사람인데, 노동시장 지금 뭡니까? 실업률이 3% 후반이거든요. 이게 지금 1년 넘게 3% 후반인데
제가 요거는 제 노란톡방에 들어오신 분들한테 다 이제 설명을 드리고 교육을 시켜드리고 그러는데 4%가 미국은 4%가 뭡니까? 완전 고용이에요. 완전 고용. 우리가 자발적으로 실업인을 자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뭐 학교를 간다라거나 우리나라 대학교 많이 가죠. 군대를 간다라거나 완전 고용이 4%인데 지금 1년 넘게 2년 가까이 됐습니다. 사실은 미국은 실업률이 3%입니다. 3%. 그러니까 미국은 내가 어떤 일이든 간에 내가 돈을 벌겠다라고 마음만 먹으면 돈을 벌 수 있는 나라예요. 아직까지. 근데 코로나 때 어땠어요? 코로나 때 대량 실업이 됐고 실업률이 10% 정도 됐습니다. 10% 정도 됐는데 코로나 때 지수가 어떻게 됐어요? 반등을 했죠. V자 반등을 했어요. 네. V자 반등을 하면서 여기에서 해고 당한 사람을 여기에서 복귀를 시키려고 하니 복귀가 안 돼 버렸어요. 그러니 소위 얘기해서 우리 자영업자분들, 미국의 자영업자분들, 미국에서 사업하시는 미국 사업가들, 그리고 뭡니까? 고용주들이 사람을 못 구해서 사람을 못 구하니까 뭡니까? 공급은 없는데 구인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니까 뭡니까? 임금이 높아가고 인건비가 높으니까 사업주들은 고용주들은 더 어려워지는 이 악순환이 계속적으로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러다 보니 지금 조금 어려워도 뭐예요? 자기가 지금 고용한 사람, 직원을 안 자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안 잘라요. 그냥 데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왜? 경기가 좋아질 때 사람을 구할 수도 없고 사람을 구한들 뭡니까? 임금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기 때문에 더 손해인 거죠. 그래서 이것도 기사에 지금 몇 개월 전에 나왔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기에 학습 효과로 인해서 직원들을 해고하지 않는다. 요겁니다. 이런 변수들, 이게 이제 변수들인데 100%는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학자들이 한 2, 3년 정도 있다가 통설, 뭐 다수설로 해가지고 또 발표를 할 겁니다. 여러 가지 이런 변수들 때문에 지금 시장의 지수가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 어떻게 실전 매매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느냐? 자, 차트를 카메라는 계속 비춰주시고요. 일봉으로 일단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2023년부터 굉장히 좀 많이 올랐죠. 네. 쭉 올랐는데 제가 아까 매수장입니다. 매수장에서는 돈을 못 번다. 왜? 사람의 심리가 매수장에서는 뭐예요? 이만큼 올랐으니까 이제 떨어지겠지. 자, 여기에서 내가 매수를 들어가려고 갈팡질팡 했어요. 자, 이 시점에서 보면 여기에서 매수 들어간 게 뭡니까? 굉장히 현명한 건데 네. 자, 이 시점에서 여기에서 매수를 본 건 현명해요? 현명하지 않아요? 여기에서 만약에 물량을 다 못 털었으면 여기까지 내려왔잖아요. 현명하지 않은 게 되는 거예요. 물론 지지하고 전고 라인 뚫고 뭡니까? 지지하고 2선이죠? 2선 지지하고 뭡니까? 요 전고 라인 뚫고 그렇죠? 여기에 지지대 형성하고 뭐예요? 전고 라인 뚫고 이게 지나간 차트니까 사실은 다 보이는 거거든요. 지나간 차트니까. 그리고 지금의 시점에서는 여기에서 들어가는 게 현명했지만 이 시점에서는 뭡니까? 여기에서 들어가는 게 현명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수장에서는요. 크게 돈을 못 벌어요. 왜? 여기에서 여기까지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행여 롤오버가 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여기까지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매도장은 다릅니다. 매도장은. 자, 우리 코로나 때 네. 코로나 때는 일단은 지금 없고요. 자, 요걸로 지금 보겠습니다. 네, 주봉으로 볼게요. 네. 주봉이 낫겠네요. 자, 요때만 일단 볼게요. 요때만. 자, 이때 매도장이었죠. 주봉입니다, 여러분. 매도장이었죠. 오히려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시는 건 지금 2023년부터 계속되어 있는 요 매수장이 아니고 바로 이 매도장이었습니다. 매도장. 자, 매도장의 사람의 심리는 제가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심리? 아, 엄청나게 떨어지네. 무슨 악재가 있나? 큰일 났나? 위기 오나? 경제 위기 오나? 금융 위기 오나? 은행에 들어있는 내 돈은 안전한가? 시장이 지수가 막 떨어지게 되면 불안해요. 불안심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다 판다. 오히려 매수장에서는 많이 올랐으니까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심정으로 오히려 들어가지를 못하고, 매도장에서는 뭐예요? 가지고 있는 것들을 불안 심리 때문에 다 팔아요. 그래서 짧지만 굉장히 강렬합니다. 매도장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큰 수익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럼 보세요. 이게 어디까지 오르겠습니까? 네, 골드인데요, 여러분. 이게 어디까지 오를까요? 자, 요거를 조금 바꾸겠습니다. 나스닥으로 바꿀게요. 자, 일봉 보겠습니다. 자, 2022년부터, 그죠? 2022년입니다. 여기서부터 자, 여기까지 왔어요. 10개월 동안 정말 신나게 빠졌는데, 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수익은 일단 여기에서 굉장히 많이 나는 거고요, 원래. 자, 2024년이에요. 23년부터 24년까지 쉼 없이, 거의 쉼 없이 눌림이라고 해봤자 요거 하나, 그리고 한 요 정도 눌림 있었죠? 요 정도. 그 다음에 뭐예요? 눌림 받고 뛰고 위로 올리고. 자, 그럼 눌림이 또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새로운 변곡점이 아마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이 변곡점이 매도 방향으로 인한 추세 전환의 변곡점이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찬스는 어디예요? 여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의 찬스는요, 여기가 아닙니다. 여기가 절대 아니에요. 여기 사실 막말로 얘기해서 3만 포인트 간다고 쳐요. 여러분들 수익 못 냅니다. 믿으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3만 포인트 가도 여러분들 수익 별로 안 나요.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새로운 변곡으로 밑으로 떨어질 때 요게 여러분들 인생 역전을 할 수 있는 어떤 승부처가 될 거다. 그럼 마스터님도 8,000틱을 최고로 담아봤다라고 네. 해주셨잖아요. 네. 그 시기가 2022년도였을까요? 2023년도죠. 어차피 제가 하고 있는 일봉 매매는 뭐 매달 거의 하기 때문에 2023년에 저도 거의 이제 매수로 하기는 했어요. 근데 사실은 많지 않죠. 8,000틱이라고 하면 누구에게는 굉장히 많은 틱수지만 저한테는 막 그렇게 많은 틱수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떤 저의 매매법과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일반 분들의 매매법은 또 다르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 어떤 역전에 대한, 우리 인생 역전 다 꿈꾸지 않습니까? 인생 역전에 대한 어떤 찬스를 잡으시려면 여기 위를 보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건 제가 진짜 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거 눌림 줬을 때 어떤 변곡점에 의한 매도장. 올해 나올 수도 있고 뭐 내년에 나올 수도 있겠지만 요 매도장에서 여러분들 인생 역전 하실 수 있는 포인트가 분명히 일단은 나오기 때문에 제가 항상 뭐 주말 특강 제가 하고 있죠. 주말 특강 일요일 밤 9시에도 하고요. 내일 공개 방송 같은 경우는 매주 화요일 날 제가 하기 때문에 공개 방송 매주 화요일 날도 하고 있고, 내일도 일단은 말씀드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강연회나 이런 경우에도 굉장히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일단 생각을 해요. 예, 정말. 예, 그래서 어떤 이런 새로운 여러분들 인생에 대한 변곡점을 찾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지금부터라도 일단 같이 준비를 좀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제가 조금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스닥장은 일단은 여기까지 조금 장기적으로 분석 한번 해드렸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